한서희 회장은 70층 사무실 창가에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여성 기업인이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더 쓰라렸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당당했지만 눈가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한서희는 손목에 은팔찌를 매만졌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특별 제작 은팔찌.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한 딸과의 추억이었죠.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와 오후 부산지사 방문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한서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알겠어요. 보고서는 검토했으니 가져가도 좋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한서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세상은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아무도 진짜 아픔을 몰랐습니다. 25년 전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지훈아. 한서희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대기업 회장이 아닌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였을 뿐이었죠. 한서희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5살 지훈이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죠. 그 후로 한서희는 딸의 웃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딸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서희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되뇌었어요. 화려한 파티장에서도 중요한 미팅 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항상 딸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마음속에 딸 모양의 빈자리가 있었죠. 한서희는 은팔찌를 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 태어났을 때 세상에 단 2개뿐인 은팔찌를 만들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이 팔찌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거야. 그때는 농담이었는데 이제는 간절한 소망이 되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서희는 도시의 불빛들이 꺼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희그룹은 전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이 되었지만 정작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회장님, 차를 준비했습니다. 한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집에 가기 전에 바닷가에 들르고 싶네요. 한서희는 매일 밤 홀로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딸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으로 전했어요. 오늘도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딸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바닷바람이 한서희의 뺨을 스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 중반의 나이에도 강인했지만 딸을 생각할 때만큼은 여린 한 여자였죠. 한서희는 내일 부산 출장을 생각했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부산에 도착한 한서희의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오전엔 지사 임원들과 회의, 오후엔 사업 확장 미팅이 이어졌어요. 한서희는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카리스마로 회의실을 지배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죠.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모두 끝났어요. 저녁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한서희는 창밖 부산 해변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혼자 바닷가를 거닐고 싶네요. 저녁은 알아서 할 테니 먼저 호텔로 돌아가요. 한서희는 해운대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 바다는 붉은 노을을 품고 있었고 초여름 바람은 따스하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해변을 거닐었고 연인들은 손잡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지훈이가 어렸을 때 한 번은 부산에 놀러 왔었지. 문득 25해 전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5살 지훈이가 모래성을 쌓으며 웃던 모습, 바다를 처음 본 아이가 두려움에 떨다가도 엄마 손을 잡고 발을 담갔던 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한서희는 팔찌를 매만지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해변에서 떨어진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니, 우리 엄마가 만든 회덮밥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5살 정도 소녀가 환한 미소로 한서희에게 달려왔어요. 소녀는 교복 차림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동그란 눈에 살짝 올라간 콧날, 웃을 때 오른쪽 볼에 패이는 보조개까지 마치 어린 시절 지훈이를 보는 것 같았죠. 한서희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회덮밥? 네. 저희 가게는 작지만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회덮밥을 만든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저녁 드시는 것 같아서요. 소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한서희는 거절했을 테지만 오늘따라 소녀의 미소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 어디 한번 가볼까?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앞장섰죠. 이쪽이에요. 제 이름은 수아예요.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나는 서희라고 한단다. 한서희는 오랜만에 직함 없이 이름만 말했습니다. 수아는 한서희의 손을 잡고 골목길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할머니, 저희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특히 회덮밥은 부산에서 제일이래요. 작은 식당은 바다향기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8개 정도였지만 저녁 시간임에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수아는 한서희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죠. 여기 앉으세요. 특선 회덮밥 바로 가져올게요. 한서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수아의 성장 과정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수아의 엄마는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수아가 물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서울에서 오셨어요? 한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장 왔단다. 우와, 멋있으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수아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한서희가 대답하려는 순간 수아의 시선이 한서희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머 할머니, 그 팔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희는 자신의 은팔찌를 내려다보았어요. 이거? 수아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죠. 우리 엄마도 똑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한서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팔찌.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딸이 가지고 있었죠. 너, 내 엄마 이름이 혹시... 한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주방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손님 주문 받았니? 한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주방에서 나온 여성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 한서희는 단번에 알아봤죠. 그녀의 딸 지훈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놀라움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지훈의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훈아. 한서희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식당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지훈만이 한서희의 시야를 채웠죠. 25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그란 눈, 서희를 닮은 콧날, 입술 옆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지훈이었어요. 지훈은 떨어진 그릇도 잊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 슬픔, 그리움이 교차했어요. 엄마, 지훈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나왔습니다. 한서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훈아, 정말 너구나. 수아는 당황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아세요? 지훈은 표정을 굳혔어요. 수아야, 주방으로 들어가.
손님들 주문 받아줘. 수아가 사라진 후 지우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죠? 한서희는 떨며 대답했어요. 몰랐어. 내가 여기 있을 줄은. 출장으로 온 것뿐이야. 지훈의 눈에 불신이 번쩍였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고요? 25년 동안 찾아오지 않다가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유요? 25년 후에 무슨 이유가 중요하겠어요? 엄마는 우리를 버렸잖아요. 아니야. 한서희가 말했지만 지훈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은 제 일터예요. 제발 가주세요. 한서희는 눈물을 참았어요. 5분만. 그 후에 원한다면 영원히 사라질게. 지우는 마지못해 끄덕였습니다. 식당 뒤 마당으로 가죠. 마당에서 한서희는 말했어요. 지훈아,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우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났어요? 아빠는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했어요. 한서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진실은 달라. 난 너를 빼앗겼어. 시아버지가 너를 데려갔어. 그때 수아가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아는 두 사람의 팔찌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 할머니, 혹시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분이 내 외할머니야.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엄마가 항상 말했던 그 할머니? 수아가 한서희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엄마는 외할머니가 멋있고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가 바빠서 못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셨네요. 수아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건 운명이에요. 두 분 다 이 팔찌를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수아의 순수한 말에 지훈과 한서희는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서희가 한 걸음 다가가자 지훈은 본능적으로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한서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엄마, 할머니, 왜 이렇게 어색해요? 수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이건 어른들의 복잡한 일이야. 지금은 손님들을 챙겨야 할 시간이잖니. 들어가 있으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수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수아가 식당으로 들어간 후 지훈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서희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 출장으로 부산에 왔고 해변을 걷다가 수아를 만났지.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25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지훈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녀는 한서희를 마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는 우리를 버렸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엄마는 더 성공하고 싶어서 우리를 버렸다고.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한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빼앗겼던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한서희는 25해 전 기억을 꺼냈어요. 내가 5살 때였어. 시아버지는 내가 사업에 너무 집중한다며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불만이셨지. 시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나 여자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셨어. 내 아빠는 한마디도 못했고 난 하루아침에 너를 빼앗겼단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받았지. 거절하면 내 할아버지는 내 사업을 망가뜨릴 힘이 있었어. 지우는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선택하신 거군요. 저보다 사업이. 한서희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포기한 적이 없어. 수십 번 너를 찾아갔지만 내 할아버지는 날 만나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난 결심했어. 너를 되찾을 만큼 강해지기로.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희는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지. 지우는 한서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조금씩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서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 사립탐정도 고용했지. 하지만 너희는 주소를 자주 바꿨고 내 아빠는 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 지우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부산으로 왔죠. 지우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이 팔찌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한서희의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난 항상 내가 그 팔찌를 가지고 있길 바랐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를 위해.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엄마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기업인이잖아요. 한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찾는 일을 포기한 적은 없어.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내 아빠도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겠어요? 엄마가 날 버렸다고 믿고 있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희는 적어도 시작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지훈아, 한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야. 내가 날 보고 싶지 않다면 난 이해할게.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걸.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재빨리 닦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25년 동안 믿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서. 한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돼. 그때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야 해요. 바쁜 시간이라. 식당 문 앞에서 수아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어른들의 이야기는 좀 복잡하단다. 수아는 한서희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가시는 거예요? 한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호텔로 돌아가야 해. 그냥 가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한서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아침까지 부산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원한다면 또 올 수도 있고.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내일 시간이 있으시면 잠시 들러주세요. 수아가 좋아할 것 같네요. 한서희의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럴게. 한서희는 부산 해변가 호텔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만남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25년 만에 딸을 만났고 알지 못했던 손녀까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아의 맑은 눈빛은 어린 시절 지훈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서희는 부산의 아침 풍경을 보며 오늘 있을 만남에 기대와 불안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한서희는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지훈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25년의 오해와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온 업무 전화였지만 한서희는 일정을 미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일정은 모두 내일로 미뤄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한서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전 10시 한서희는 바다향기 식당 앞에 다시 서 있었어요. 아침 시간이라 식당은 아직 문이 닫혀 있었지만 한서희는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환한 미소로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로 오셨네요. 수아는 주저없이 한서희를 껴안았어요. 한서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약속했잖니. 한서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수아는 한서희의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는 주방에 있어요. 오늘 저녁 특별 메뉴를 준비하고 계세요. 한서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아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중엔 지훈이 수아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지훈이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서희는 잠시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 요리하는 모습은 어릴 적 장난감 주방 세트로 놀던 지훈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엄마, 할머니 오셨어요. 수아의 목소리에 지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제의 차가움 대신 부드러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의 인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어제보다는 따뜻했어요. 한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수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는 학교에 가야 해요. 두 분이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오후에 수업 끝나고 돌아올게요. 수아는 빠르게 가방을 챙겼어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가? 아침은 이미 먹었어요. 늦었어요, 엄마. 할머니, 나중에 봬요. 수아는 재빨리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아가 떠난 후 두 사람은 다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한서희는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식당이 정말 아늑하구나. 내가 직접 꾸민 거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년 전에 부산으로 와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였는데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서 한서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항상 요리를 좋아했었지. 어릴 때 장난감 주방 세트로 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지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했던 모든 것, 말했던 모든 것을 기억해. 한서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그녀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차라도 대접할게요. 한서희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에 앉았어요. 지훈은 차를 준비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차를 가져왔을 때 한서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아는 정말 밝고 착한 아이구나. 내가 잘 키웠어. 지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아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힘들 때 수아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수아 아빠는? 한서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곧 질문을 중단했어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수아가 5살 때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었어요.
결국 저와 수아를 두고 떠났죠. 한서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지훈아.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니.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인가요? 저도 엄마처럼 어린 딸을 혼자 키우게 되다니. 한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훈아, 난 정말로 널 혼자 키우고 싶지 않았어.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지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어젯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 식당 문이 갑자기 열리며 수아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학교는? 지훈이 놀라서 물었어요. 수아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학교 안 갔어요. 밖에서 기다렸다가 두 분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지우는 당황했어요. 수아야, 그건 엄마, 외할머니.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화해해 주세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외할머니도 엄마도 이 팔찌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수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항상 외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 외할머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항상 슬픈 표정으로 팔찌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수아는 한서희를 바라보았어요. 외할머니도 엄마를 매일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25년 동안 그 팔찌를 간직하고 있었겠어요? 한서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맞아, 수아야. 난 매일 내 엄마를 생각했단다. 엄마, 외할머니.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어른들의 일은 복잡하다는 걸.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수아는 한서희와 지훈의 손을 각각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이야기해보면 안 돼요? 오해를 풀어보면 안 돼요? 엄마는 항상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구나. 한서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훈아, 난 너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수아 말처럼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수아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외할머니, 우리 셋이서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될까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그 순간 지훈과 한서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2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어려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서희를 불렀어요. 한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지훈과 한서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눈물 어린 호소 후 한서희와 지훈 사이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적대감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자신의 말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느끼고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식당 문을 닫을게요. 지훈이 말했어요. 그녀는 입구로 향해 휴무 팻말을 걸었습니다. 하루쯤은 우리끼리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한서희는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이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딸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지훈아. 수아는 기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와, 좋아요. 그럼 오늘 하루는 우리 셋이서만 보내는 거예요?
지우는 살짝 웃으며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특별한 날이니까. 하지만 내가 학교를 빠진 것은 절대로 용납 못한다. 이건 오늘 단 하루뿐이야, 알았지? 수아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내일부터는 절대 안 빠질게요. 세 사람은 식당의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창가로부터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한서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렸을 때 발레를 참 좋아했지. 매일 집 거실에서 춤췄던 거 기억나? 지훈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가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한서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핑크색 발레복을 입고 백조의 호수 음악에 맞춰 춤추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항상 내 발끝으로 서려고 애쓰다가 넘어지곤 했지. 하지만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기억에 빠져들었습니다. 네. 그때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었죠. 와, 엄마가 발레를 했었다고요? 수아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지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라서. 지훈이는 정말 춤을 잘 췄단다. 한서희가 말했어요. 5살 때 첫 발표회에서 주역을 맡기도 했지. 작은 나비 역할이었는데 모두가 내 춤에 감탄했었어. 수아는 신이 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동영상 같은 거 없어요? 한서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단다.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지훈은 계속했어요. 아빠가 몇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발표회 비디오 테이프도 있었죠.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어요. 한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걸 가지고 있었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년 전에 DVD로 변환했어요. 가끔 혼자 볼 때가 있었어요. 세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어린 엄마의 발레 모습. 지우는 작게 웃었어요. 나중에 보여줄게. 집에 있거든. 한서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발레는 계속하지 않았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중학교 때까지는 했지만 그 후로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요. 한서희는 화제를 돌렸어요. 수아야, 내가 좋아하는 건 뭐니?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이 재미있니? 수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제일 좋아해요. 특히 그림 그리는 거요. 선생님께서 제 그림이 창의적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한서희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니? 바다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바다와 해변, 그리고 사람들이요. 엄마도 많이 그렸어요. 지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수아는 정말 그림을 잘 그려요. 벌써 학교 미술대회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죠. 그런가 보구나. 나중에 내 그림도 보고 싶구나. 한서희가 말했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기다리세요. 제 스케치북 가져올게요. 그녀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가 자신의 방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수아가 사라진 후 한서희와 지우는
다시 한번 둘만 남겨졌어요. 지우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수아는 정말 밝고 순수한 아이구나. 한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아는 제가 가진 가장 큰 행운이에요. 아무리 힘들 때도 수아 덕분에 웃을 수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한서희의 눈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고 말해.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어. 내가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었단다. 지훈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자신을 버린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여러 도시를 떠돌아다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사업에 실패했고 우리는 자주 이사를 다녔죠. 제가 20살 때 결혼했고 곧 수아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수아 아빠는 책임감이 없었어요. 결국 저 혼자 수아를 키우게 됐죠. 한서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지훈아.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수아를 위해 강해져야 했죠. 여러 일을 하면서 요리 실력을 키웠고 결국 이 식당을 열게 됐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수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한서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그 순간 수아가 커다란 스케치북을 들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할머니, 제 그림들이에요. 수아는 흥분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한서희에게 건넸습니다. 한서희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해운대 해변의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아의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고 생동감 있는 그림이었어요. 수아야, 이건 정말 훌륭하구나. 한서희가 감탄했습니다. 수아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계속 넘겨보세요. 한서희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그림은 바다향기 식당의 모습이었어요. 식당 앞에는 3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훈으로 보이는 여성과 수아,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었어요. 이건 한서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아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와 저, 그리고 외할머니요. 이건 제가 꿈꿔왔던 그림이에요. 우리 셋이 함께 있는 모습. 한서희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에 그려진 3사람의 모습은 현실이 된 듯 했습니다. 수아가 상상으로 그린 그림 속 할머니와 지금 눈앞에 있는 한서희는 놀랍게도 닮아 있었어요. 한서희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내 집 볼 수 있을까? 한서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식당 위층이 저희 집이에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수아가 기쁜 표정으로 한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할머니. 우리 집 정말 아늑하고 좋아요. 3사람은 식당 뒤편에 있는 좁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의 공간은 아담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2개의 방문이 보였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지훈이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구나. 그녀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에 멈췄어요. 그곳에는 수아의 성장 과정을 담은 여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최근의 모습까지. 그런데 한 사진이 특별히 한서희의 눈길을 끌었어요. 이건 한서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액자에 담긴 어린 지훈의 생일 사진이었어요. 5살 지훈이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젊은 한서희가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5살 생일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잖아. 지훈은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네. 아빠가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사진 중 하나였어요. 저는 이 사진을 항상 간직해 왔어요. 한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자신과의 마지막 추억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수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것도 보세요. 엄마의 보물 상자예요. 수아야.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수아는 이미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외할머니한테는 보여줘도 되잖아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지훈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용했던 머리핀, 학교 배지,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신문 스크랩들이었어요. 한서희가 사업가로 성공한 이후의 기사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한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지훈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가끔 엄마의 소식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다 잊으려고 했죠.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믿었으니까. 한서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널 버린 게 아니야. 그 누구보다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단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저를 찾으려 했나요? 매일 매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한서희의 목소리에는 2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맨 아래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16살 때 엄마에게 쓴 편지예요. 하지만 보낼 주소를 몰랐죠.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희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16살 지훈의 서툰 글씨로 쓰인 편지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은 제 16번째 생일이에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가끔 TV에서 엄마를 봐요. 엄마는 정말 멋져 보여요. 왜 저희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의 팔찌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훈 올림. 편지를 읽는 한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해. 한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완전히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아에게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줬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수아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한서희와 지훈을 함께 안았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할머니.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한참 후 지훈이 천천히 몸을 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저녁 준비를 해야겠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한서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줄게. 수아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도울래요. 세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 기억하세요? 한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미역국과 새우튀김. 내 생일 때마다 꼭 해달라고 했었지. 지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수아에게 항상 생일 때 미역국과 새우튀김을 해줬어요. 그게 우리 가족 전통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부산의 햇살이 바다향기 식당의 창문으로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서희는 어젯밤 늦게까지 지훈과 수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그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작은 소파베드였지만 딸과 손녀가 있는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한서희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지훈과 수아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끓이며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일어나 계셨네요. 지훈의 목소리에 한서희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지훈은 잠옷차림으로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 습관이란다. 항상 일찍 일어나야 했으니까. 한서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커피 한 잔 할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가에 앉았어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이상하게도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서울로 돌아가시나요? 한서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당분간 부산에 머물려고 해. 물론 내가 괜찮다면. 지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정말요? 회사는요? 한서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이제 회장이니까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단다. 그동안 회사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지훈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어요. 그렇군요. 물론 내가 불편하면 호텔에 묵을 수도 있고. 한서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아도 정말 좋아할 거고요. 그때 수아가 잠옷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두 사람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외할머니, 아직 여기 계시네요. 한서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학교 가는 너 보내고 싶었지. 수아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어요. 정말요? 그럼 오늘 저 데리러 와주실 거예요? 한서희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식당은 제가 혼자 볼 수 있으니까. 한서희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아야. 오후에 학교에 데리러 갈게. 아침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수아의 학교로 향했어요. 수아는 두 어른의 손을 각각 잡고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 수아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지훈과 한서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을 채웠습니다. 엄마,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조금씩 천천히 다시 알아가요. 한서희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가끔은 보러 와도 되겠니?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제든지 환영해요. 식당으로 돌아온 후 지우는 오픈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서희는 자연스럽게 도우며 함께 테이블을 닦고 음식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서희는 자연스럽게 지훈을 도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서빙을 하시다니. 지훈이 부엌에서 한서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서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수아의 할머니, 내 엄마일 뿐이야.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서희는 수아를 데리러 학교로 향했어요. 수아는 한서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오셨네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수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한서희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가슴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게에서 같이 일해 보실래요? 수아가 갑자기 물었어요. 한서희는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요리하면 할머니는 손님들 맞이하고 저는 심부름하고 우리 셋이 함께 일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기업인이 작은 해안가 식당에서 일한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딸과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걸. 한서희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식당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본 지우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할머니와 함께 일하자는 아이디어를 설명했을 때 지우는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께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서희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은 쉬고 싶어. 물론 회사 일은 계속해야겠지만 내 시간의 일부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지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한서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세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이제야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